지금 뭐 법에 관한 얘기니까 참 건조하기도 한데 뭐 법의 역사에 관한 거니까 또 우리가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빵 한 개를 놓고 두 형제가 아주 합리적으로 나누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두 개를 갈라 먹어야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근데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어느 게 더 클지도 모르고. 말귀만 알아들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형이 먼저 잘라라. 그 동생은 골라라. 그럼 됩니다. 그럼 형은 무조건 반으로 어떻게든. 그리고 서로 권한이 하나씩 있으니까 불만이 없지 않습니까? 선생님 말씀 듣고 이런 걸 느꼈는데 권력의 분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선생님 삼각형 기억하시죠? 이렇게 판사와 검사 그리고 이제 피고인 이런데 판사와 검사가 권력이 분립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가 돼버리고 나중에 경찰도 저가 돼버리니까 이게 참 폭압적인 권력이 되는군요. 네. 일제시대에 그래요. 지금도 그 유죄가 남아있고요. 네. 그래서 참 일제강점기의 그 피해가 참 여러모로 남아있구나. 선생님한테 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시간에는 선생님께서 역사를 쭉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어땠을까? 네. 이런 얘기를 듣는 시간인데요. 뭐 선생님 개인적인 의견도 얼마든지 네. 주셔도 되고요. 네. 뭐 학술 논문을 발표한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자, 근대 법률을 일본으로부터 도입을 했는데요. 네. 뭐 다른 문물도 많이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식민지와 함께, 식민지정부와 함께 도입됐고.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일제의 식민지가 되지 않았더라면 네. 이건 참 터무니없는 가정이긴 합니다만 뭐 사실이기도 하고 여러 부분에서 영향을 미쳤으니까요. 네. 근데 뭐 조선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총론적이 아니라 조선의 법률. 네. 과연 일제와 관계없이 조선의 법률. 아까 선생님이 태장 도유사라고 이렇게 좀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통적인 법률과 법의 집행이고 이제 형벌제도인데요.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개선이 되었는지도 궁금할 것 같고요. 과연 우리의 조선의 법률 자체는 독자적으로 어떤 발전 모델을 택할 수 있었을까? 그게 궁금해지는데. 일단은 세계적인 흐름으로서 이게 근대 형법, 새로운 형법을 도입 안 할 수는 없었던 것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핵심은 역시 국민들의 이제 자유와 권리를 어떻게 이제 잘 보호할 것이냐. 이거 형사사법에서 수사와 재판을 하는 데서는 그러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잘 보장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또 이제 범인을 구속하고 또 압수도 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권리를 잘 보장해 주는 쪽으로 한편으로는 처벌을 하면서도 또 이제 권리를 잘 보장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 안 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금 당시에 조선 왕조가 근대화의 기치를 좀 내걸고 근대화에 좀 더 빨리 이제 움직였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겠죠. 조선 왕이 그대로 이제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그 왕조 국가의 전통이 있어서 이 왕조 국가가 자신한테 불리한 왕한테 불리한 내용들은 전혀 이렇게 바꾸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왕조 자체가 완전히 이제 뭐 바뀌든지 뭐 없어지든지 아니면은 왕조가 이렇게 최소한 계몽군주와 같은 식으로 좀 더 이렇게 근대화되고 민주화되는 그런 발전 과정을 취하고 그 다음에는 보다 많은 이제 이게 선각자들이 학자들이나 선각자들 또는 민중들의 힘 이런 것들이 모아지면서 이제 조선인들의 그런 자유와 권리, 인권을 옹호하는 쪽으로 이렇게 흐름이 잡혀졌어야 했는데 그 흐름을 당시에는 만들어내지 못했죠. 조선 왕도 동참을 못했고, 근대 지식인들도 그걸 만들지 못했고, 또 동학 농민으로 나타나는 그런 농민들의, 조선인들의 그런 투쟁도 그것을 이제 결정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해서. 성공하지는 못했으니까요. 이 세 가지 힘이 모여졌어야 했는데 세 가지 힘이 못 모여진 게 가장 큰 한계로 보여집니다. 1897년도에 이제 만민공동회 사건이 일어나면서 독립협회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의회를 좀 구성을 해볼까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고종이 처음에는 찬성을 했다가 나중에는 반대를 했단 말입니다. 칠러파의 책동으로 또 이제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자체의 근대화의 계기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묵살된 게 그것이 사법에도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왕조 사회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백성들이 이제 권리를 내세우기보다 지배계급이 관리를 하는 이제 자원으로서만 생각을 하고 이제 관리를 하는 이런 흔적이 있기 때문에 또 인권을 또 법으로 대변해주기 어려운데요. 사실 한 7, 80년대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그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감옥살이를 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사회운동이나 이런 정치적인 이유로 감옥살이하는 사람은 감옥살이의 경험을 이렇게 말을 하죠. 흔히 농담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야, 얼마나 감옥이 좋은 곳이냐.
예? 나라에서 숙식 제공을 해주고 공무원이 자기 방을 지켜주고 예. 또 그 다음 말이 좋은데요. 만났다 하면 판검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께서 강의 중에 말씀하시지만 판검사라는 게 만나는 사람들이 피고인들 이제 이렇게 막 보니까요. 아무래도 자 그런 인식이 말하자면 이제 그 지배계급의 사법에 대한 인식인데요. 자, 두 번째 스님께서 강의 중에 왜 순사가 많은지를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일본도 딱 차고 순사가 그렇게 많은 게 사실은 식민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본적인 바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과연 선생님 강의 중에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본 시스템이 독일 제도를 그대로 본받았다. 사실 제국이 있는데도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독일도 흠정헌법이라고 해서 제국 헌법이 있고요. 그럼 과연 일본 시스템 자체는 조선인에 대한 차별, 이제 내지와 본토 식민지를 이제 구분을 했는데요. 차별을 제외한다면 그 독일을 본받은 일본 시스템, 일본도 어쨌든 제국의회가 있었고요. 하지만 엉성한 의회였는데 그런 그 사법 시스템 자체를 우리가 높이 평가해 줄 수 있는 겁니까, 과연? 일본은 그 패전전과 패전후로 일단 나눠볼 수밖에 없는데요. 패전전의 일본 시스템은 뭐 세계적으로 굉장히 후진적인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조선의 왕처럼 일본에는 뭐 일왕, 뭐 천왕, 뭐天皇 뭐 이렇게 부르는 왕에 있어서 그 왕에 벗어나는 그런 것들은 전혀 할 수가 없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애초부터 이게 이제 그 국가 중심주의, 전체주의, 그러니까 집단주의로 이제 똘똘 뭉쳐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포갑적인 그런 이제 시스템을 이제 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나마 일본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게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이 되어 있었을 뿐이죠. 일본이 이제 개항한 이후에 일본이 갖고 싶어 했던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는 자체 재판권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일본이 우리하고 똑같이 조선하고 똑같이 이제 불평등 조약을 맺다 보니 그 외국인들에 대한 재판권을 갖고 있지를 못했거든요. 영사재판권을 갖고 있지를 못했으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일본의 법을 바꿨어야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으로부터 그걸 인정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걸 받기 위해서 법을 바꾸었죠. 그러나,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이제 법 시스템을 다 바꾸었는데요. 그걸 바꾸는 상태에서, 그러나 이제 일본 나라 자체가 굉장히 이제 이게 군부 중심이고, 군 중심이고, 집단적이고, 그 다음에 또 일본 왕이 있고, 해서 그런 그 집단주의적이고 전체적인 속성이 강해서 그게 이제 억눌려져 있다가 식민지를 거치면서 일본에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거의 뭐 완벽한 정도의 이제 일왕 중심주의, 그 다음에 군 중심주의, 그 다음에 이제 관료 중심주의 이 시스템이 이제 마련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일본은 해방 이후에 그 시스템을 완전히 손을 봐서 이제 완전히 다른 시스템을 도입을 해버렸습니다. 그 뒤에는 어쨌든 왕 국가는 아니니까요. 왕은 군림하되 지배하지는 않는 식이 됐습니다. 사법 시스템도 법관의 그런 독립 이런 것들도 이제 강조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수사권도 경찰한테 일단 수사권을 주고, 그 다음에 검사는 이제 2차적 수사권만 갖게 되는 식으로 해서, 좀 더, 부드러운 시스템으로 갔는데요. 그게 비춰보면은, 일본이 조선의 식민지 때 가졌던 그 시스템은 굉장히 이제 세계적으로 좀 후진적인 그런 시스템이었던 거죠. 일본 자체도 이제 말하자면 그 후진적인